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이민, 40대 후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골 때리는 경우네요. 이거는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영업 비밀 내용들도 있으니까. 이번 질문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젊으신 분들이 좀 해당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관련된 질문인데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 5월 비자로 이제 일을 하다가 직장을 알아볼 계획이다. 가능할까요? 이러다가 직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이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떠나서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한국에도 가능한 거예요. 어차피 지원은 온라인이고 그리고 면접을 당연히 볼 테지만 면접 날짜가 정해지면 독일로 가면 되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단지 이제 독일에서 체류하면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면접이 바로 가능하다. 이 정도 장점이 있는 건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건 뭐냐면 차라리 어학 비자로 가서 처음에 랜딩을 이제 무비자로 갔다가 어학 비자로 있으면서 취업을 알아보는 건 오케이인데 워홀로 간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워홀 비자가 물론 여러 가지 편리하긴 해요. 일생에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것도 하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월 1일 날 워홀로 들어갔어요. 알바하고 취업을 하다가 한 11월쯤에 워비자 끝나갈 쯤에 해서 이제 알아봐야지. 그래서 이제 알아봤는데 오케이 면접 봤어요. 현지에서 면접 보고서 오케이 들어와. 6개월 인턴십 해보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워홀 비자를 써버리면 독일은 인턴십 비자가 없거든요. 아하. 그래서 독일에 석사를 하거나 학위 과정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인턴십을 거의 대부분 요구를 하는데 6개월 보통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 인턴십을 요구를 할 때 체류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써버린 거구나. 써버리면. 5월 비자로 써버렸기 때문에. 네, 근데 실제로 그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인턴십 기간 동안에 6개월을 잘 버티면 취업이 됨에도 불구하고 인턴십을 하는 동안에 체류 허가를 낼 수가 없어서 아예 인턴십도 못 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되게 골 때리는 경우네요. 이거는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워홀 비자를 아껴둬야 되는데 이것도 만 30세 이하만 할 수 있는 적용이 거죠. 가능해서 30세가 넘은 사람들은 1년밖에 안 되죠? 네. 네. 넘으신 분들은 뭐 하나만 한 얘기지만 그 이하로 워홀 비자를 아직 안 쓰신 분들은 먼저 취업을 먼저 알아보시고 인턴십을 요구할 때 워홀 비자를 사용해서 취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 경우가 있다. 진짜 곤란한 경우 되게 많아요. 회사 측에서도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을. 비자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아니면 인턴십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럴 수는 또 없죠, 회사에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인턴십을 안 하고 바로 정직원을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나 그러면은 뭐 6개월 인턴십 하자 오케이. 근데 정직원을 일단 하고 페이는 안 받을게.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딜을 해야 되는데 독일 기업이 그걸 해줄까요? 이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뭐 다양하게 많고, 그쵸? 그런 상황에서 요구 조건도 정말 다양할 것 같은데, 딱 이렇게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데, 5월 비자로 워낙 많이 가니까 요새는. 그쵸. 네, 10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주의하셔야 5월 비자 뭐 쉽게 생각하시고 쓰시는데 학생 유학 비자로 갈 거면 상관없는데 이제 취업을 하실 경우에는 5월 비자를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요긴하게 쓰셔야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민. 네, 이민과 관련된 거예요. 사실 취업을 한 게 이민한 거죠. 이민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이민이요? 일단, 네, 이민을 갔다라는 건 사실 거기서 먹고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민은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민은 영주권이고 영주권은 취업이에요. 루카스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이민이란 영주권을 받은 상태인 거라고 볼 수 있다. 네네. 저는 좀 더 넓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영주권 받기 전이라도 취업 상태면 뭐 이민한 거 아닌가? 근데 보통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민이라고 하면 그냥 영주권 이민 정도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아하. 이민 갔다. 뭐 독일에서 그냥 영원히 떠났다는 그 느낌이 더 강하니까. 예를 들어 독일에서 학생이다. 뭐 독일에서 직장생활 한다. 이거하고 독일에 이민 갔다. 라는 건 좀 다른 느낌이에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겹치죠. 어떻게 보면. 좋아요. 그럼 이민의 의미를 좀 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좁게 본다고 생각하면 그럼 이제 취업을 하고 이제 이민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제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거냐. 내가 이제 독일에 뭐 취업을 했다고 치고요. 네. 독일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 이민까지 좁은 의미의 이민, 어떻게 영주권을 받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되나요? 일단은 취업이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회사의 직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개인 사업자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독일에 세금을 내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세금을 내는 자가 된다. 오히려 좁은 의미로. 그렇죠. 네, 딱 그게 취업한 거죠. 들어맞는 표현. 세금을 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본인이 벌어서 내든 페이를 받아서 내든 네. 세금을 내는 거죠. 네, 그렇게 취업한 상태에서 세금을 내다가 영주권을 받는 거죠.
영주권 신청 자격이 돼요. 많이 내면 빨리 됩니까? 빨리 되죠. 왜요? 생을 많이 냈으니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게 뭐 기간이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아요? 약간 그 블루카드 대상으로 해서 영주권 주는 기간도 많이 짧아졌다고 하고 점점 짧아지고 있고, 왜냐하면 사실 독일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라는 게 어떤 인력이냐면 고급 인력, 소위 말하는 뭐 대학교 이상을 나온 뭐 석사 이상이면 더 좋고, 그런 고급 인력들의 충원이 굉장히 필요한 나라다 보니까 해외에서 많이 수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민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거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이 독일로 빼내는 것 같은 느낌이고, 약간 죄책감도 약간 살짝 들고도 하는데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이제 세금을 열심히 내면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그러면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쉽네요. 취업만 하면 이민 되는 거네. 독일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그 많은 분들이 글쎄. 그거 질문하시거든요. 그거 뭐지? 투자 이민? 투자 이민? 네, 투자 이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는 뭐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네. 독일은 투자 이민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투자 이민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을 한 채 사면은 거기서 영주권을 준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독일에서. 있으면 벌써 많이 갔겠죠. 6억, 9억. 네, 나라별로 그런 정도의 어떤 투자, 네, 뭐 건물 산다거나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민을 했다는 사람을 제가 일단 본 적이 없다. 네. 그렇게 해서는 이민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일종의 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한 거고, 네, 결국 영주권을 받는 거는 열심히 세금 내 가지고, 그렇죠? 일정 기간에 도달을 해야지 이제 영주권을 받는다. 보통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저희도 미처 파악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지금까지 한 케이스도 뭐 투자 이민을 했다, 뭐 집을 샀다, 뭐 10억을 보내가지고 비자를 받았다, 네, 그런 경우는 없고, 뭐 취업이나 사업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그 특정한 기간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어떤 비자 상태냐에 따라서 뭐 짧을 수도 있고 조금 길 수도 있고. 그쵸. 5년이 넘지는 않더라고요. 영주권이 뭐 보통 5년 정도, 5년, 6년, 몇 그렇게까지 년이었지?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안 길어요. 어차피 취업 비자가 나온다는 거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 같은 경우, 영주권 같은 경우를. 그래서 페이가 너무 작으면 아예 취업 비자가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업으로 체류가 나오는 일정 수준의 페이가 있거든요. 네. 그 페이 이상을 받으면 딱 간당간당하게 딱 받는다. 그러면 4, 5년 걸릴 수도 있고 조금 상위에서 받는다. 그러면서 빨리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그 이공계 분야에서 일하는 7년차 직장이시라고, 독일에서 취업하고 싶은데 나이가 이제 40대 중후반이다. 그래서 나이가 걸림돌이 될까요? 나이가 걸림돌이 크게 되진 않죠. 40대면은 뭐 노멀한 거예요. 경력이 있다면. 네. 경력이 있는 40대 후반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이분들? 뭐 언어라든지 뭐. 언어요. 네. 그 회사에서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나이 때는 사실 독일어를 뭐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죠. 뭐 정말 일 안 하고 1년을 살아야 되는데, 또 나이도 드셨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이렇게 또 기억력이 감퇴되고 잘 안 외워지잖아요, 어휘가. 공부가 안 되죠. 네, 공부가 잘 안 돼요.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독일어 이런 거 필요할까요? 일단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독일어는 A2에서 B1 사이 정도? 네, 근데 진짜 독일어 거의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 엔지니어 분들 특히 뭐 이렇게 독일어를 쓸 일이 이제 거의 근데 없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뭐 독일어는 A1, A2 기본적인 것만 하고 영어는 의사소통이 된다. 그래서 취업이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조금 시간 지나면 독일어 다시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의 그 생활 바운더리가 너무 좁아. 네, 맞아요. 직장 생활에서 말하는 거 말고는 거의 못 쓰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 독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고는 하지만 대학생 신분, 그러니까 대학 졸업자들 이상은 다 대부분 영어를 잘해요, 독일 사람들이. 근데 대학 진학률이 50%가 안 되잖아요, 독일이 전 국민에. 그럼 나머지 사람하고는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활이 이제 반경이 굉장히 좁아지고, 독일 친구 만나기도 힘들고, 뭐 회사 친구만 만나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그리고 좀 더 이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독일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더라고요. 그쵸.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해보면, 네. 독일 회사다 그러면 독일 사람들 영어 잘해서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영어로 의사소통하지만, 어쨌든 그분들한테도 영어는 외국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자기 속 얘기, 깊은 얘기는 독일어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독일어를 하는 사람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지. 그쵸. 그래서 그런 한계를 느끼시고 점점 독일어 공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어쨌든 오늘의 질문,
나이에 걸림돌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네,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 유학하고도 관련되어서 유학이랑도 관련이 있죠. 네, 나이 상관이 있나요? 일단 입학 지원 조건에 나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있는 학교도 한두 군데 봤어요. 음대 같은 경우. 근데 그 나이가 50대 후반이에요. 그것도 나이 제한이 50대 후반이다. 네. 와, 그럼 뭐 거의 제한이 없다라고 없다고 볼 수 봐야죠. 있네요. 그러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아하, 오케이, 알겠습니다. 취업 말고 사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취업을 할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전공이 뭐 완전히 독일에 취업할 수 있는 전공이 아니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꿈이 뭐 또 독일에서 뭔가 사업을 진짜로 하고 싶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개인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개인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업하는 환경은 어떤가요?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뭐 글쎄요, 존나 나쁘다고 저한테 물으신 거예요? 뭐 외국인으로서 사업하기에는 불편할 수 있죠, 처음에는. 네. 언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업종마다 조금 까다로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업종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업종을 잘 선택을 하시고 사업 계획서를 잘 쓰셔가지고 정말로 잘 쓰셔야 되거든요. 잘 쓰셔가지고 영업신고도 하시고 체류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거로 장사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독일에서 이 정도 장사 가게가 들어왔으면 우리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겠다. 재밌는데 발전할 수 있어. 뭐 이런 건 괜찮겠죠? 예. 근데 지역사회에 위협이 된다거나 왜냐면 이걸까지 네가 와서 할 일은 없잖아. 이러면 좀 이제 허가가 좀 늦게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 문제는 이제 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비자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그냥 거주하다가 바로 독일로 가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겪는 어려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가가지고 뭐 건물 임대도 해야 되고, 그쵸?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 수익성 계획서 해가지고 제출도 해야 되고, 그게 통과가 돼야 되고, 사업 영업 등록증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분은 한 3년도 걸립니다. 독일을 이게. 너무 늘려가지고. 네. 한 3년도 걸려요. 그럼 3년 동안 내가 뭐 한국에서 돈을 받아 쓸 수는 있지만, 그걸로 비자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비자 문제가 발생해요, 거기서. 그래서 보통 그렇게 사업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보통은 안 하고, 다른 방법을 하죠, 보통.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사업체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뭐 이제 파견직으로 해가지고 파견을 가서 이제 그걸 준비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토대로 비자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뭐 소위 말하면 뭐 연락사무소를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해서 이제 연락사무소는 비영리거든요. 근데 영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래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비자를 받는 다른 비자, 다른 종류의 비자죠. 체류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마련을 해놔야 되겠죠. 네, 요 사실 이제 이민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뭐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그 사안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저희 독톡톡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좀 상세하게 좀 상담을 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기본적인 포맷은 그렇다. 그냥 개인 사업을 하고 싶다. 근데 사업을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가가지고 내가 무슨 상점을 열겠다. 그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됩니다. 이제. 외국 사람한테 안 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사무실 자체도 잘 안 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얘가 정말 사업성이 있나 이런 것도 집주인이 다 봅니다. 얘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까지 다 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집주인도 설득해야 되고 상공회의소라든지 뭐 어떤 그런 단체에다가 이제 설득력 있게 제출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개인 사업을 그냥 갑자기 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민을 할 때 준비를 할 때는 대부분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죠. 예,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연락사무소 설치, 뭐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연락사무소 설치 비용을 뭐 얼마를 받는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제가 뭐 이거는 굉장히 뭐 영업 비밀인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방금 가면이 말씀하신 거는 비용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천만별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얼척없이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다는 게 또 너무 주관적인가? 3억이 많은가요? 3억이 엄청 많은 거죠. 네. 뭐 내가 사업체를 하나 차리는데 3억이나 든다? 네, 독일에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초대형 무슨 뭐 창고 사무실을 구한다? 그래도 저는 3억은 안 들 것 같아요. 초대형 창고 사무실. 네, 그렇게까지 들면서 시작할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수수료가 너무 과한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이민을 떠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거나, 네,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사실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민 컨설팅 업체들을 끼고 갔다가 나중에는 뭐 별것도 아닌데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 라고 하는 얘기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물론 이제 돈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사실 우리는 뭐 세세한 세목들은 잘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직접 해보면 돈이 많이 안 들더라. 돈이 많이 들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직접 할 수도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 아마 독일어의 장벽,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 그리고 사실 업종에 따라서 사실 까다로운 것도 있거든요. 덜 까다로운 것도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궁금하신 내용, 이민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응답을 해줄 거죠. 오늘 테마는 그 조기 유학에 대한 거예요. 정말 천차만별이라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기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결정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맞습니다. 추천하시나요? 저는